보기하고 있는 이제 홍영진 박사과정 학생, 우리 실험실 출신이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죠. 신입생들은 모를 거고 뭐 했는지 뭐 자기소개 이제 간단하게 하시고 좀 이따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4년도 2월에 박사과정 졸업하고 지금은 미네소타 대학교 전자과에서 박사과정 원주의 홍이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IGF 랩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매니플레이션 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또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예문은 이제 Bridging Language Action Reasoning, Physical Execution in Robotic Manipulation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해에 그 서밋했던 논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좀 간단하게 좀 그 실험 해보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두 갈래 큰 축으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위주로 하는 연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실 이름은 초이스 로보틱스 랩이고요. 왜 초이스냐는 교수님이 취재시셔가지고 이제 초이스 로보틱스 랩인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상현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 많이 연미로 많이 하고 또 상태고, 저희 연구실은 이제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2명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 3명, 미국인 1명, 그리고 인도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매니플레이션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이제 디코너오는 매니플레이션도 하고, 이제 이미테이션 가드,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멀티모더 어프레스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매니플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 지금 1년 반 됐는데, 전 지금까지 연구 주제로 잡았던 거는 이제 그 업무 그 AI를 가지고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리즈닝을 AI가 제대로 하고, 그걸 리즈닝하는 내용 바탕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처럼 로보틱 매니플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축으로는 먼저 이제 로봇이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먼저 해야 이제 로봇이 제대로 태스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태스크 언더스탠딩과 리즈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고, 단순하게 이제 로봇이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하면은 제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판단한 리즈닝한 내용이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레이턴시 낮은 방식으로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제대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한 그 레이시라는 모델에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시라는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송이랑 같이 그 프로젝트를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이번에 그 올해 10월에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시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베이스드 랭귀지 액션 사이클의 그 이니셜을 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AI를 가지고 모델스 매니플레이션 할 때 이제 이미지와 랭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멀티모달 로보틱 매니플레이션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은 그 한정된 학습 데이터부터 최대한 많이 걸 뽑아내서 그 로봇이 패스 언더스탠딩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그 배경지식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로봇 모델을 이제 만들어낸 연구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전 랭귀지보다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챗GPT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미지와 그런 씬이 있는 이미지와 랭귀지 같은 게 들어오면 이 프롬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비전 엑보너와 랭귀지 임베딩을 들어가서 이제 동일한 레이턴시 베이스로 들어가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인풋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리즈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랭귀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VLM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스케일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런 여러 물건들이 있는 이런 씬에서 이 각 물건이 어떤 식으로 각 물건의 그런 위치적인 관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레몬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레몬이 예를 들어서 이 C 한가운데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옐로우 바틀 탑 라이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학교 랩 그 연구실 단위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VLM을 저희가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GTU 같은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로봇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 VLM을 가지고 이제 짜잔 이제 로봇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로봇 리스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 이제 레몬을 집어서 이제 그 레드 블락의 로어 라이트 쪽으로 옮기려면은 이가 로봇 팔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걸 물어보면은 뭐 이제 X축과 Y축을 이 프롬프트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물건 잡고 이 위치에서 물건 놔라고 막 이렇게 그 비랭이 아웃풋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딱 그 당연하게도 제로샷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로봇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VLM이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파인튜닝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건 쉬운데 실제 저희가 리얼월드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그 로봇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러면 이 한정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 인간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 학습 태스크를 배울 때요,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이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다라는 태스크 디스크리션을 저희가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먼저 보고 이 행동은 이 픽앤플레이스 태스크이다 라고 저희가 역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VLM을 가지고 하는 그 인공지능 모델 로봇 매니플레이션 모델들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액션을 아웃풋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랭귀지 투 액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hierarchical VLA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은 액션 투 랭귀지 단축으로 학습을 좀 시켜보자. 그러면은 같은 이미지, 랭귀지, 그 다음에 액션 이 트리플렛 데이터를 가지고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 새로운 방식을 들여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 한정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툴 랭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더 성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학습 데이터를 더 스스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하면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컨시스텐시 모델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VLM 모델이 이제 처음에는 랭귀지를 인풋을 받고 액션도 생성을 하고 반대로 액션을 받고 랭귀지를 생성한다면 그러면 이제 먼저 랭귀지를 받고 액션을 만들고 다시 또 랭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풋 태스크 디스크리션과 두 번 돌려서 나온 태스크 프레딕션이 같으면은 저희는 액션 프레딕션은 얼추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맞을 거라고 저희가 일단 깔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input task description, action prediction, 그리고 task prediction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랭귀지가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냐, 표현이 다를지라도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냐라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 VLM 모델이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학습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스크 디스크리션과 액션 프레딕션 이 쌍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학습 데이터와 진짜 대대로 만들어낸 이제 브라운드 트루스 학습 데이터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추가적으로 태스크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요. 처음 이제 이미지, 그다음 태스크 디스크리션, 그리고 액션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language to action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language to action to language 태스크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language to consistency라는 태스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VLM들 저희는 이제 그 메타에서 만든 라바데시트 세븐빌리언들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게끔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액션 투 랭귀지 태스크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제 VLA의 성능을 이제 확장을 시키려 갔는데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을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셋 그래서 새로운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다시 이제 이 사이클을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 전리도 레이스 랭귀지 액션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은 만큼 그 이제 그 L2C 그래서 컨시스턴시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 인풋 랭귀지와 아웃풋 랭귀지가 의미론적으로 같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VLM한테 물어봤을 때 뭐 같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같대. 근데 이제 저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가 얼마나 본인의 대답에 대해서 컴피던트한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제 0과 1 그러니까 0이면은 틀이 아닌 거고 1이면 맞다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컨피던스 값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컨피던스 값이 뭐 특정 프레스홀드보다 높으면은 맞다고 판단한 거구나라고 하고 그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학습 데이터에 월조를 한 방식으로 취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저희가 그 VLM 모델에게 그 컨피던스 값을 0과 1 사이로 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VLM 모델은 유비스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컨피던스는 0.625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니 진짜 625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랭귀지 모델은 어터비블스하게 이제 그 자기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아웃풋 토큰을 다시 또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새로운 토큰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0.625가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6 다음에 2 다음에 5를 그냥 확률적으로 낸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컨시스턴시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VLM 모델의 그 메커니즘 좀 더 깊숙하게 타서 얘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처럼 감자 좀 활용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VLM 모델, LLM 모델이 이제 어터리블스가 이게 아웃풋 토큰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자기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아웃풋 토큰들을 인풋으로 받고 우리가 이 VLM 모델이 갖고 있는 토큰 보캐블러리 이제 언어 보캐블러리라고 하죠. 그 수많은 저희 경우에는 10,000개 정도 되는데 10,000개의 클래스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토큰을 골라서 새로운 아웃풋 토큰을 이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VLM 모델은 매 순간순간마다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그 인풋 랭귀지, 아웃풋 랭귀지의 컨시스턴스를 이제 특정한 값으로 내라라고 하는 거라는 이제 0과 1 둘 중 하나만 골라라. 그럼 0과 1이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0과 1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랭귀지 아웃풋을 내고 그 다음에 0과 1 나올 그 자리에 이 0 토큰에 대한 로직과 1 토큰에 대한 로직을
빼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불주게 되면 두 토큰의 상대적인 probability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피던스 밸브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이러한 사이클 여러 반복을 하면은 저희가 뭐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은 새롭게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 안에 거짓 학습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얘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처음에 이제 1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2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300개 하나씩 100개씩 돌려봤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은 이제 100개, 200개, 300개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결과고 빨간색 선은 이제 첫 번째는 100개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100개의 셀프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또 200개의 셀프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킨 결과를 이제 띄면은 이제 세 번째 이터레이션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결은 어떤 경우에서는 성능이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 올라가진 않는 거 확인해서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항상 향상이 되어라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링키지 투 액션 해석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진짜 리즈닝 능력이 올라가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이전에 그 이제 GPT-4와 이제 학습을 안 한 저희 라바넥스트 모델, 그다음 학습을 한 라바넥스트 모델을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저희는 그 당연히 학습을 하지 않은 BS 바닐라 모델보다는 성능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그 제로 그 GPT 저희가 성능이 가장 좋다고 판단된 이 GPT-4보다 이제 파인 튜닝이 뺀 저희 라바넥스트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미슈터 액션 해스크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경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재학습을 시킨 경우 이걸 또 가지고 에벌레이션 스타브를 했는데 이제 레이스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없는 거 그냥 각 태스크만 학습을 시킨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이트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개의 이 태스크를 하나의 라바넥스트 모델에 대해서 조이트하게 학습을 시킨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레이스 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킨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조이트하게 학습시킨 게 성능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셀프 제너레이티드 자바 발전을 한 그 모델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에볼루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얼월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인분 이미지는 이 카메라 웨어선스 카메라의 탑다운 이미지를 찍어서 3D로 하면 많이 복잡하니까 문제를 좀 간소화시켜서 이제 2D 이미지를 그것으로 놓고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 얘가 액션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픽앤플레이스 태스크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2개의 Y3 옵젝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에발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이제 조인트하게 학습시키는 거 성능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학습 결과는 저희가 코펠리아신을 본선 학습시키는 걸 보여드리는 거가 그다음에 이제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인풋 랭귀지에 맞춰서 물건을 이제 픽앤플레이스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보이는 이 로봇이 움직이는 이 로우 레벨 폴리스는 저희 따로 학습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 VLM이 어디로 가서 물건을 잡고 어디를 가서 물건을 내려놔라 그 명령어를 가지고 단순하게 어디로 가라라 명령만 줄 거지 저희가 따로 이제 로우 레벨 폴리스는 학습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우 레벨 폴리스를 학습을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뭐냐 레이디스트 액션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이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저희 말씀했었고, 그다음에 그 컨시스턴시 태스크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하스피터를 저희도 모델을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그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 통해서 저희 그 프로젝트 웹사이트 있으니까요. 자, 거기 아카이브에 논문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맞습니다. 질문. 네. AC 과자 가히스와 새로운 수익. 이제 데모스트링 셋을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여러 번 해서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몇 배로 만드는 아니면 하나만 더 만든다는 그냥 이 과정을 이터레이션 시켜도 하나의 액션이랑 랭귀지 여러 개를 아, 네. 저희 실험한 경우에는 한 이터레이션에 100개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추가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하고, 그러면 저 처음에 100개가 실제로 얻는 거고 그 뒤에 100개, 200개 추가된 게 생성된 네, 저 스스로 만들어낸 학습입니다. 네. 저걸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그 이터레이션만 두세 번까지는 익혔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네, 본문은 서밋을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The final action is in the right to the center of the object or one each other the final action produced by the So we assume the center of the object. Yeah, the center of the max. 그 일단 이제 컨시스턴시 평가 지표를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적용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 랭귀지 모델에 좀 의존해서 그걸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는 사람을 또 답답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실제 이렇게 잘 나오면서 평가를 해봤는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셀프 제너레이티브에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낸 컨시스턴시가 성능이 실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만약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로 평가해서 컨시스턴시 매기고 셀프 제너레이티브에서 추가 학습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첫 번째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컨시스턴시 평가를 비전 랭귀지 모델에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성능이 좋은지 평가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런 프레임워크 생각을 한 게 이제 사람의 손을 아예 타지 않게끔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100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낸 학습 데이터를 사람 직접 보면은 그 성능이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를 한 열에 한 30% 정도만 이제 실제로 맞는 값을 내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컨시스턴시 태스크를 가지고 필터링을 그래서 이제 100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 정도만 그 트루 값이 남는데 그 트루 값을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트루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 네. 근데 물론 그 컨시스턴시 태스크 자체도 완벽하진 않지.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 그 성능을 비교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성능이 좀 맡길 수밖에 없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가지고 왔으면 위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셀프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판단해서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휴먼 도피잖아요. 그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부터 추가해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좀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저기서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포를 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가 발전하는 같은 거 자가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폴리시가 학습한 분포 내에서 계속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학습한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그 동일한 환경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맡길 때나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맡길 때나 동일한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 때문에 인풋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는 사실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정답을 알지만 이 학습된 에이전트는 정답에 가까운 답들을 내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 좀 이해도 하고 싶어.